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부동산 대책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1기 신도시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1기 신도시의 대장 바로 분당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분당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것의 기준점 내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되면서 같은 지역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선도지구에 지정된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환호했고 지정되지 못한 곳은 심한 충격에 빠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선도지구에 지정된 아파트 주민들의 표정이 그렇게 또 밝지만은 않습니다. 급격하게 어두워진 표정 변화. 왜 그럴까?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이 이제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의 규모가 이게 점점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재건축 노다지라고 떠드는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 한번 보면 결국에 이놈의 추가 분담금 때문에 다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진행만 안 되면 오히려 다행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은 공사 중지 가능성도 발생하고 있고 또 각종 소송도 서로 진행하고 있고 계약 해지도 하고 돈도 물어주고 이거 난리가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그리고 또 한국토지신탁이 분담금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워낙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진행이 그동안 날림으로 진행이 워낙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급박하게 그동안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죠. 그러면서 이곳의 추정 분담금 산출이 이번이 최초입니다. 일단 분당 양지마을의 경우 용적률을 350%로 받았을 경우에 31평에서 34평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받았을 때 같은 평형에서 같은 평형으로 받았을 때 조합원은 2억 4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평수를 더 줄여서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31평에서 24평으로 이동을 하면 오히려 2억 4천만 원을 또 환급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같은 크기로 동급으로 이동하는데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 추정 분담금 현재. 그리고 이번 달에 또 분당의 또 다른 선도지구인 시범 2구역 여기 현대 성우 장안타운 건영 3차 여기도 추정 분담금 관련해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2억 이상의 분담금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이 동네에 이제 파다하게 돌아다니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선 지금은 추정 분담금입니다. 그냥 추정 분담금, 추정 앞으로 계속 이제 분담금이 쭉쭉쭉쭉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앞으로 본격적인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 추가됩니다. 그럴 때마다 추가 분담금이 쭉쭉쭉쭉 늘어나죠.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직접 진행해 보면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 경험으로는 이 정도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일 때 추가 분담금 수준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감재를 고급화하자. 명품 아파트로 만들자. 조식 서비스도 하자. 수영장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등등 이제 별별 소리가 나올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 가격이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결국 주민들끼리 서로 이제 패가 또 갈라지기도 하죠. 두 번째 이유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진 거는 지난 대선 때죠. 자, 그 이후에 이 일이 진행되면서 발표된 계획이 2027년에 착공을 하고 2030년에 입주한다 요겁니다. 27년 착공 30년 입주. 아마도 건축, 건설 또는 기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제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연 2027년에 착공할 수 있을까? 지금이 2024년이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설사 이게 2027년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추가 분담금이 그때 되면은
5억까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동안 계속 오를 거니까요. 자, 지금 정치적인 이슈까지 여기에 겹치다 보니까 아마도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6개월에서 1년은 더 늘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공재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공공재개발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조합을 만들고 진행하던 그 재개발을 주민이 아니고 조합이 아니고 공공이 주도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이거 몇 년 쭉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용적률도 이거 향상시켜줘서 추가 분담금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 닭장 아파트 만들진 않아요, 이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그리고 사업비 융자에서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공공, 그러니까 LH나 SH 같은 곳이 사업 시행자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합장의 부패, 임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요런 걸로 이제 조합원 간 서로 소송도 하고 다툼도 하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이런 확률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공공재개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아니었죠. 한창 이게 이전 정부 말미에 빨리빨리 막 진행되던 중에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지난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이제 홀대를 받는 게 일반적이긴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빵 띄우죠. 중간에 실제 이걸 진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아마도 어떤 스탠스를 내가 여기서 취해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자, 이런 이유였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찬밥 신세가 되고 진행이 한동안 정체되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뜬 게 바로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입니다. 분당 재건축. 쉽게 말해서 그냥 분당 재건축 하겠다라는 쪽으로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이고 총리 대행 체제입니다. 일이 뭐가 됐든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시간 동안 1기 신도시 내의 진행은 진공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년 전쯤인가 한번 제가 영상에서 이걸 쭉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시작할까? 이 부분은 그냥 소설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할 이야기들 괜히 제가 얘기 잘못 꺼냈다가 내부 고발자 같은 그런 취급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추가 분담금이 실제로는 10억이 예상되는 현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솔직하게 처음부터 조합원들에게 이걸 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업은 100% 진행 안 됩니다. 왜냐? 너무 비싸다고 이거 다 난리 칠 테니까요. 동의서를 안 구해줘, 동의를 안 구하겠죠. 자, 그럼 시행자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일단 조합원들의 동의를 처음에 많이 이끌어내고 그래야 사업을 스타트가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돈을 버니까 그렇다면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돈을 빌려주죠. 사업비를 빌려주고 내 돈 빌렸으면 조합원들 나중에 나한테 계약 해지하자 이렇게 하면 그때 이자까지 그리고 위약금까지 탈탈 털어서 내가 다 받아내면 되니까 일단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스타트는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추가 분담금이 10억이지만 한 3억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스타트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고급화 전략 내지는 뭐 수영장도 만들어야 하고 조망권도 좋아야 하고 벽지는 우리는 다 수입으로 해야 되고 별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이 많은 설계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설계 변경을 중간중간 계속 하게 되면서 이 가격은 뻥충 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한 6억 정도 탁 붙죠. 자, 이제 4억을 더 받아내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목표가 10억이니까 어떻게 받을까? 그런데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예상치 않는 변수는 반드시 생깁니다. 변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뜬금없이 다른 나라에 전쟁이 막 터질 수도 있고, 코로나가 갑자기 창궐하면서 전 세계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갑자기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정권이 휙 하고 바뀌어서 정치적인 어떤 충격도 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없던 게 추가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다못해 제가 겪은 일은 중간에 건축법이 확 바뀌면서 주차장 폭을, 그러니까 요만했던 거를 요만하게 이렇게 넓혀야 되는 요런 게 법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법을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바뀐 법을 적용을 우리는 했어야만 했죠. 그러니까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는 지하 2층까지만 주차장을 만들면 되던 게 갑자기 지하 3층까지 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겪은 일이죠. 이런 변수가 생길 때마다 추가 분담금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모든 변수들, 그저 상상만으로만 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우리 눈앞에 현실로 겪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결국은 다 터집니다. 이렇게 결국 내가 입주할 때는 목표한 10억의 추가 분담금을 사람들은 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또 이 중에는 반드시 있겠죠. 결국 그 사람들이 또 소송을 겁니다. 뭐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조직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 서로 막 패갈려서 싸우고 소송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게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자, 소송 잘못 걸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죠. 여기까지가 부비의 부동산 소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소설이에요. 제가 막 지어낸 얘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께 짧게 끝날 건 아니고 이게 막 3시간, 4시간짜리 특강을 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더 깊이 말씀드리기가 제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부비, 너는 왜 그렇게 안 튀니, 부동산에 대해서? 분당이 망하길 바라는 거야? 너, 폭락이 맞지, 폭락이. 남들 잘 되면 배 아픈 놈, 너 그런 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생각은 정말 1차원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현명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저런 일이 발생할 때는 나는 이렇게 대응할 거다, 뭐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도 내 부모님 아니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살면서 겪을 수 있으니 그때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좀 더 건설적인. 자,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좀 더 안전한 내 집 마련과 재건축, 재개발, 뭐 일반 분양, 미분양 등등등 다양한 이 부동산 세상에서 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택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실제 겪었던 일들을 더 재밌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건 앞으로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